논문에서 봤었을 때 확실하게 맞는 게 있긴 있어요. 확실하게 맞는 게. 확실하게 맞는 게 뭐냐면 확실하게 하게 맞다. 그게 뭐냐? 이제 스테이트먼트가 뭐였을 때? unknown일 때. 그죠? unknown 스테이트먼트를 뭐라고 주장할 때? t라고 주장할 때. 그죠? 이거를 주장하는 이게 S0가 되고 S0는 참이라고 주장하는 이 스테이트먼트. 그죠? 이 스테이트먼트는 무조건 F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unknown이잖아. 이게 바뀔 수가 있단 말이야. 바뀔 수가 있는데 무조건 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F인 거지. 이건 똑같아요. 무조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F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다른 문제 있죠. 다른 문제. 다름에 관한 문제. 다름에 관한 문제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unknown 명제란 말이에요. 그럼 다름에 관한 문제에 대한 걸 그건 틀렸어. 혹은 그건 맞아 라고 얘기하는 그 주장 자체는 틀린 명제라는 거지. 그리고 그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명제, 즉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S1이죠, 그죠? 그 S2가 S1은 무조건 이게 지금 무조건 맞다고 해서 무조건 틀렸어 라고 하는 이 명제는 뭐예요? 무조건 참이죠. 말장난 같죠, 그죠? 말장난 같은데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unknown에 관한 얘기지만 여기서부터는 확실한 거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논쟁을 할 때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명제를 이해를 하면 이게 왜 그렇게 무조건 맞는 경우가 발생하고 혹은 무조건 틀린 경우가 발생하는지를 이해를 하는데, 이게 이제 명제, 집합 명제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렇죠. 이거를 이제 이해를 이제 하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확실하게 맞다, 혹은 무조건 맞다, 혹은 무조건 틀린 경우는 아까 얘기한 이런 경우입니다. unknown 명제를 어떻게 스테이트먼트를 할 거냐.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있죠. unknown 명제를 이건 unknown이야라고 이제 이거죠. S0가 unknown이에요. 그 S1이 뭐냐면 S0는 unknown이야라고 하는 명제가 S1이에요. 예, 이건 어떻게 돼요? 예, 이건 무조건 참이야. 이거는 이 뒤쪽이 뭐가 됐든지 간에 확실하게 이게 확실하게 unknown이라면 이 unknown인 명제를 unknown이야라고 선언한 이 명제는 무조건 참이 돼요.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참인 거 있고 확실하게 거짓인 게 틀림없이 존재를 해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예, 많지는 대부분의 경우는 다름인 경우가 많고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사실에 대해서 사실 명제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사실 명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혹은 얼만큼 알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 명제권은 확실하게 참이거나 확실하게 거짓인 게 판명이 난다는 거지. 이것만 제대로 구별할 줄 알아도 여러분들이 논쟁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뭐 유리한 고지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말을 논리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하시오. 이렇게 딱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1, 2, 3, 4 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1번을 선택하냐, 2번을 선택하냐, 3번을 선택하냐, 4번을 선택하냐, 어떤 거는 오답이고 어떤 거는 진담이겠지만 답이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고 3번일 수도 있고 4번일 수도 있어 라는 이 답은 그죠? 거의 정답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제 좀 이제 많이 가니까 이제 선택을, 만약에 답이 이 중에 무조건 있다 그러면 이 명제는 무조건 참이겠죠. 그죠?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답이 여기에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답은 1번에서 4번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이제 문제가 됐던 스테이트먼트가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나면, 네,
답은 1번이거나 2번이거나 3번이거나 4번이에요. 오화로 다 걸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 이 답은, 이 명제는 물론 답이 아닐 수는 있어요. 예, 선생님이 싫어할 수도 있고, 오케이, 그건 인정. 그렇지만 명제상으로 봤었을 때는 이건 무조건 참인 명제예요. 무조건 참인 명제라고. 예.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논쟁을 하다 보면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한참 얘기하면 이게 답일 수도 있고 저게 답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초이스가 이제 뭐 옵션 A가 있고 옵션 B가 있고 이렇게 되면 누가 이제 옵션 A라고 막 주장을 해요. 이게 답이라고. 그러면 뭐 그게 답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B인 경우가 있으면 A만 답은 아니잖아요. 예. A도 답이 되고 B도 답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논쟁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A만 답이 아닌 이유를 설명을 하려고 하면 B가 답인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얘기를 할 때 컨플릭션이 나기는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이게 B라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A만 답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 B가 답이라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가 완전히 틀려요. 근데 이제 이게 명제를 잘 모르시면 이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헷갈려들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